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이종섭 호주대사 오전 10시쯤에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대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면 잘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소환 통보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번 그 입국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공수처 쪽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이종섭 이제 그 대사가 들어올 예정이니 예. 뭐 그때 수사 뭐 하려고 하면 뭐 협조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뭐 수사 관련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공수처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약간 급조한 회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어떤 이 관례상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 회의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상태에서 뭐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뭐 수사하란 얘기입니까? 결국 수사보다는 그냥 한번 다녀갔다. 예. 거기에 방점을 좀 두는 그런 입국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번엔 정황상 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지금 이 정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귀국한 게 사태 해결을 전혀 완결짓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당정 갈등은 뭐 이제 봉합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당정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선거 국면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설령 아주 그 세부적인 절차에는 별 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이 이슈의 본질은 말이죠. 최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 외압이 있었느냐의 의혹의 당사자, 예. 핵심 피의자인 당사자가 출국했다는 거거든요. 출국 금지 상태에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공수처에 이제 조사가 있고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출국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태라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떠나서 본질이 이건 지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귀국을 하긴 했는데 이 귀국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이종섭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공항에서 방산 관련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귀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전혀 이상과 관련 없이 귀국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또 공수처가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는 취지 얘기를 하니까 이 사안을 과연 이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이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귀국하니까 된 거다. 그 전혀 아니죠. 귀국한 게 된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수처 소환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네. 또 하나가 아니 공수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출국 금지만 해놓고는 계속 수사 안 한 것도 비판받을 점이 있긴 있어요. 공수처도. 근데 지금 밑에 실무선의 어떤 그 대상자들은 수사를 안 했잖아요. 예. 소환하기 어렵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지금 여권이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귀국했으니까 이게 좀 봉합되고 유권자들의 어떤 선거 표심에 별로 영향이 악재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여권이 너무 이 사안을 본질과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이 안이하게 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산 공관장 회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이 사안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 아쉽고요. 때문에 들어왔다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의 자체도 주초에 논의해서 어제 회의가 확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조금 급조된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외교 행사가 이렇게 급조돼가지고 뭐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적어도 몇 개월 걸리죠. 예. 의저 조율까지 다 하고 뭐 예.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다 보니 뭐 외교가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정황상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막 들끓고 뭐 여당 쪽에서도 뭐 요구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액션은 좀 취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다. 이거로 이렇게 단정 짓게 되면 곤란하니까 예. 그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예, 언제든지 들어와서 수사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그런 입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뭐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의 방침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상무 내주고 이종섭 지키고.
예,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예. 이게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한 대책은 아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임시 좀 땜질식 처방으로 좀 계속 좀 일관해 가고 있는데 이종섭 예. 대사건은 그렇게 대처해 가지고는 아마 매를 더 벌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종섭 평론가의 어떤 의견과는 조금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어떤 자진 사퇴 기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노출됐다라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수사를 회피하게 하거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구속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위치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환이 기소돼서 조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2심까지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곧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 예. 아마 구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제 기소도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네. 저는 맞지 않다. 스스로 좀 돌아봐라라고 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국하자마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계급장 다 띄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이고 절박합니다. 그 한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정말 그분 개인에게는 안타깝지만은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물론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목소리, 지금 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후보들 중심으로 여당 내에서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선거 때가 아니었으면 저런 목소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예. 뭐 또 대통령실 옹호하기 바쁠 것이고 뭐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 이제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막상 선거 현장을 누비고 보니까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보고 여러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같은 편이라고 항상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확증 편향 때문에 양쪽 진영 논리에 꽉 잡힌 그런 정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던 자신이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진작 저런 얘기 했어야죠.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종섭 전 장관 예. 그때 여러 가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있었고 뭐 장관 한명이냐 시절에도. 아니냐 뭐 예. 이런 거. 그때 왜 저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여권 인사들.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여권에서는 지금 직접 수도권도 그렇고 아까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아니지만 낙동강부터 예. 아주 상당히 힘든 선거를 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원래 지역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지금 막상 선거에서 이게 상당히 뭐 이게 보통 어렵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황상무 수석도 사퇴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좀 늦은 면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선 지금 뭐 이종섭 대사를 해임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대충 미봉책으로 이제 귀국했다가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0일 금방 지나가니까 앞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선거는 이제 금방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위기 의식의 발로예요. 저런 얘기도 좀 진작해서 예. 이런 일을 막았어야죠. 예. 지금 그 뭐 안철수 의원이나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진 사퇴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평론가님 이종섭 대사는 지킬 것이다라는 기류가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기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최근에 이제 지지율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 한동안 그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막 심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기도 했고, 예. 그리고 뭐 여론조사 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지표도 괜찮게 나왔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러다 우리 압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막 돌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급전직하를 지금 해가지고 최근에는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세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상. 자, 근데 그 결정적으로 꺾인 계기가 언제냐는 거죠. 결국 이종섭
이 그 대사건이 불거지면서 꺾였다는 거예요, 시점상.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국민들이 이종섭 그 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확인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모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반드시 지켜야 될 뭐 그런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지금 총선이 다 망가지게 생겼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뛰는 사람들은 그 선거 때 되면요.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리 다녀보면 시민들 반응 보면 아, 이거 이번 건 때문에 뭐 몇백 표가 떨어졌다. 아, 이번 건 때문에 몇천 표가 더 생겼다. 이게 다 읽힌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반응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질질 끈다? 제가 보건대는 끌면 끌수록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점점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임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복원시킬 수 있는 임계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지지율 여론조사 할 때도 보면 이제 표본 오차 이내냐, 그 바뀌냐 이거 많이 따지잖아요. 표본 이차 밖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따라잡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지표가 지금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임계치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빨리빨리 좀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그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는 다시 또 윤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조배숙 전 의원이 비례순번 13번을 받았는데 불씨를 남겨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기환 전 위원장이 명단에서 빠져서 말이죠. 근데 지금 비례대표 공천 가지고 이제 이철규 의원이 뭐 직격을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서 직격을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렇지 않더라고 또 이제 상당한 갈등의 양상을 노출했는데 이 문제는 이쯤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이라기보다도 더 이상 이분 지금 보세요. 이종섭 대사 문제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일단 몇 명 조정을 좀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뭐 호남을 배려한다고 했는데 조배숙 전 의원 사선 의원인데 그분을 다시 공천하는 게 과연 그게 호남 배려인지 원래 호남 배려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고 또 어쨌든 소외 약자 뭐 이런 측면에서 호남 배려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당원에. 근데 그런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배석 의원 들어오고 몇 명이 이제 바뀌어서 순번도 근데 그 별 큰 의미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신용은 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대통령실이나 이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더 갈등을 빚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지금 급박해요 지금. 그 문제는 저기서 오히려 이 비례대표 문제는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문제가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이쪽은 단순할 줄 알았거든요. 이쪽에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대한민국 선거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례대표 공천은 이쯤에서 아마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을 거예요. 지금 워낙 뭐 지금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종섭 사건입니다. 이종섭 이 사태를 그야말로 사태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이대로 밀고 나간다. 그럼 뭐 선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있는 갈등은 어느 정도 조금 최소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 각각 텃밭을 찾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 찾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광주로 찾았는데 이종섭 대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또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관측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슈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떤 악재가 어느 당에서 터질지 지금 뭐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의 말실수가 또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제 뭐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제가 보건대는 또 최근에 그 민주당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좋아지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런저런 그 발언이 많이 좀 강해지시고
또 막판 공천을 너무 또 이렇게 친명 공천을 강행하고 그런 바람에 제가 보기엔 점수 잃을 일들을 좀 자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한동안 너무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다가 이제 낭패를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리고 말로는 뭐 위기 관리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당의 대표가 지금 그 핵심적인 위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본인들 위기 관리부터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윤재욱 원내대표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구 달서구 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마 오후에 양당의 대표 그리고 또 위원장이 어떤 또 그 텃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또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변수가 될까? 강북 을 공천 마무리는 되긴 했는데 좀 잡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그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한 발언 이 부분이 좀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고 그 부분을 좀 블로그에 어떤 좀 홍보를 하는 듯한 좀 그런 그 글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좀 변수를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도 조수진 후보의 공천을 또 취소하기도 어렵긴 어려워요. 이제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이잖아요. 네. 근데 저 부분도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니까 당연히 변호하는 거죠. 자신에게 의뢰했던 사람을 그래서 변호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변호의 내용이 말이죠. 지금 저기 나온 자막에 저런 얘기가 예. 꼭 변론할 때 꼭 저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하자면 2차 가해의 그 프레임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변론한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 형량을 낮춰야 되니까 딴 사람이 다 그를 비판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변론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살인자도 변론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변호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제도니까.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이게 뭐냐면 법률적인 절차나 하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라는 건 뭐예요? 팩트나 진실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유권자들의 인식의 반영이 표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선거거든요. 근데 조수진 저 양반 여기 박용진하고 상당히 이러다가 됐는데 뭐 과거에 저렇게 변론했네 이렇게 또 이게 민심이 될 수가 있다고요. 게다가 또 강북 의뢰 지역 정서는 저 조수진 변호사가 거기서 상당히 관리를 해온 그런 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을도 강북 을입니다만 인접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강북 을도 있고 거기 성북 갑을 뭐 어쨌든 도봉 갑을 이쪽이 다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좀 양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아는 건데 꼭 그런 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서울에 그런데 영향 미친다고요. 저게 전부 우리가 이종섭 대사 건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저 부분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탄핵 얘기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도 저는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지금 유권자 특히 중도층 스윙 보터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예, 지금 그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여성 단체에서는 지금 이 조 변호사 사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조카 그 변호할 때 했던 그때 그 변호 내용도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이 그 단발 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또 있어서 이게 또 그 사건을 또 소환한단 말이죠. 연상을 시키면서 그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로남불 논란이라든가 뭐 미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연상이 지금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박용진 제거하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실은 지금 제가 보건대 여기까지 지금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사건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혹을 붙이는 이제 이런 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뭐 전략적으로 좀 잘 접근을 했더라면 박용진 의원 정도는 살려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결국은 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좀 작동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이거 취소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후보 등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지금 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 2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의 변수가 다시 한번 또 민주당과 어떤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의석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합의 표를 몰아달라고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조국 혁신당은 이제 지역구는 안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구는 민주당에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자신에게 찍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국 혁신당 조국이라는 사람과 이제 선을 좀 걷죠. 조국당에 대해서 선을 긋다가 이 조국 혁신당이 생기면서 뭐 지지율도 괜찮고 말이죠. 상황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좋겠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연대를 하면 느슨한 연대를 하면은 지역구는 우리 찍고 민주당을 찍고 이제 비례대표 저쪽 찍고 괜찮겠다. 이른바 흔히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진다. 좋은 줄 알았는데 비례대표 그쪽 다 가게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우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군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도 썼고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을 마냥 저렇게 놔뒀다가는 뭔가 이 경계를 좀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야 당연히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건데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조국이라는 사람의 또 그 야심이 있으니까 선거 이후에 물론 또 뭐 사법적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스탠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을 약간은 경계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마냥 저쪽으로 지역구 비례대표를 찍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단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른바 이제 몰빵론과 비패론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의 표를 몰아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조국 대표는 그래도 비패감은 여러 코너가 있는 것처럼 본인 취향에 맞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그 조국 대표의 얘기가 더 잘 먹히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뭐 비례투표 관련해서는 뭐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진보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관련해서는 뭐 역시 플러스되는 측면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가져감으로 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 자체의 이제 의석수에 이제 손실이 오니까 그 반면에 이제 범진보 차원에서 보자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조국혁신당하고 뭐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까지를 고려하면 뭐 그쪽으로 파이가 커져도 오히려 더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커지면 곤란한 것이 지금 최근에 그 진보 지지층의 그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와 관련한 그 지표상으로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지금 이재명에서부터 지금 조국으로 옮겨 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비례 이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특히 어찌됐건 정당 투표 관련한 지지율에서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지금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갈아타는 거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서 완전히 조국으로 갈아타고 마치 이제 요즘 기세 같아서는 거의 조국 대표를 그 다음번 대통령 만들 기세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적당히 좀 초를 좀 쳐야 되겠다.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